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초등학교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지금은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 부모님 집 근처에서 같이 살며 도움을 받고 있고, 저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아이나 저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나름 사이다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저 결혼 생활 10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울 뿐이죠. 이혼하고 나서도 아이가 있으니 그 인연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안 돌아가는 거 건너 듣고는 사는데요. 우리 딸 보고 싶다고 얼마 전 시모였던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원래 전화를 잘 안 받는 저인데 그날따라 계속 연락을 하길래 받았더니만 다 죽어가는 소리를 했습니다. 윤지애미야, 지금 와서 이러는 거 너한테 기막힌 얘기인 거 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윤지를 생각하면 네가 한번 우리 아들 눈 감아줘야 하지 않겠니? 내가 이제는 무조건 네 말에 찍소리하지 말고 죽어 살라고 내가 1000번 1000번 당부할 테니까 네가 좀 받아오. 이제 이혼한 지 2년째 아니냐. 그럼 너도 애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거 아니니. 말이 좋아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지. 세상 보는 눈이 어찌 그러냐. 우리 윤지 생각해서 재결합하는 거 고민 좀 해봐. 내가 어렵게 너한테 부탁하마. 이혼한 지 2년이 넘어가는 마당에 저더러 자기 아들을 좀 데리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어이없어서.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곤 하지만 자기 아들이랑 이혼한 이유가 뭔지 그새 까먹었나 싶더라고요. 죄송한데 그런 말씀하시면 저 앞으로 전화 못 받아요. 우리 윤지 생각해서 얼굴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설마 제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그새 잊으셨어요? 윤지 아빠가 저한테 한 짓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저한테 이런 말씀하실 입장은 아니실 텐데요? 나도 다 알지. 다 알아. 그래도 어쩌겠니. 니들이 애만 없었어도 이런 말 하지도 않아. 너랑 그렇게 되고 나서 윤재비가 영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걸. 아무래도 자기 복을 자기가 찬 것 같아서 내가 이제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우리 아들 빈털터리 만들어 놓고서 너는 마음이 편하니? 그래도 10년간 얼굴 맞대고 산 사람이잖니, 응?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남된 지가 언젠데요. 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거 보고 아들이 내 덕 좀 보기를 원하시는가 본데 그럴 일 없으니 다시 그런 말 하려고 전화하지 마세요. 대차게 말하고 전 시모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만 사실 제 결혼 생활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고구마 100만 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대부분은 참고 산 건 며느리인 저였거든요. 제가 이혼 예찬론자는 아닙니다만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서 그런지 결혼 앞둔 예비 신부들을 보면 축하의 마음보다는 저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결혼할 때만 해도 전 남편 놈은 볼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나름 안정된 직장에 근무 중이었고 남편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남편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자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사위 조건으로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성실한 거 하나 믿고 저 결혼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부끄럽지만 결혼을 좀 급하게 했습니다. 양가 모두 갑작스레 결혼을 하다 보니 예비 시댁에서도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는데 원래 상의하기로는 남편과 저 같이 모은 돈으로 반전세를 얻어보자 했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만 해도 전세가 그렇게 비싼 동네도 아니라서 둘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모으면 금방 전세 마련하거나 내 집 마련은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창 신혼집 알아보러 다닐 때 엄마가 저한테 카드랑 통장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연아,
이건 그동안 네가 번 돈이야. 너 갑자기 이렇게 결혼할 줄 모르고 엄마가 그동안 조금씩 더 모으고 있었는데 좀 모자라지만 집 얻는데 보탰어라. 서운해도 어쩌겠니. 네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엄마도 너 응원할 테니까 잘 살아. 대신 엄마가 지참금으로 주는 거니까 네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집은 나중에 입지 좋은 곳에 매매할 때 쓰고 그때 가서 부족하면 더 보태주마. 깜짝 놀란 제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액수가 그 당시 2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전셋집 얻을 때 내 집도 아닌데 솔직히 명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제 돈으로 했으니 명의도 제 명의로 하고 나중에 집 사면 공동명의 하자 했는데 시어머니가 난리쳐서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이런 저 불효녀 맞죠? 저도 압니다. 그때는 뱃속에 아이도 있었고 시댁과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전셋집 명의 문제 빼고는 처음에 저에게 몸조심하라며 잘 대해주셨어요. 사실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명의 얘기하던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간 저도 바보 같았다는 거 압니다. 황당한 건 배부르기 전에 결혼하느라 급히 하긴 했는데 뱃속 손주 성별 알고 나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참 그전과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일남 일녀 중 장남에다 그 집안 유일한 아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어떤 세상인데 남아 여아를 따지나요? 솔직히 우리 시댁 같은 집 저는 처음 봤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었고 저에게도 큰애 태어나기도 전에 둘째 얘기를 하면서 부담을 주고 괴롭히셨어요. 우리 아들이 5대 독자인 거 시집 올 때 알고 있었을 거 아니니? 첫애가 아들이었으면 좋으련만. 아무래도 터울 없이 한 번에 키우는 것도 괜찮으니 바로 둘째 낳는 거 준비해서 낳도록 해. 왜 아들 가지는 확률 높이는 방법도 있다잖아. 첫애를 니들 맘대로 가졌으니까 둘째 때는 공들여 준비해서 낳아봐라. 어머니, 아직 저 첫애 낳기도 전인데 둘째 부담을 주고 그러세요. 그리고 딸 아들을 미리 알고 낳는 사람들 세상에 없어요. 일단 하나 낳아보고 둘째 생각하는 거죠. 설마 아니 너 하나만 낳고 안 낳겠다 뭐 그런 소리 할 건 아니지? 나는 그래도 처음에 아들 낳고 나니까 둘째는 터울도 있겠다.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어서 낳은 거야. 아들 미리 낳아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서 둘째가 딸이라고 얼마나 예뻤는지 모른다. 너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니? 아무튼 내 말대로 해. 우리 집은 아들이 꼭 필요한 집이야. 나는 네 배 모양 보고 영락없이 아들인 줄만 알았다만 딸이라니 서운한 건 어쩔 수 없구나. 그때는 어머니가 너무하신다 생각하면서도 저도 어머니가 참 어려울 때라 시어머니 등살에 그냥 웃고 말았었죠. 웃긴 건 저한테는 저리 아들아들 하시면서도 아들은 아들대로 귀하게 여기고 딸은 또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누이가 남편하고 터울이 많이 나긴 해요. 저 결혼할 때 아가씨가 갓 21살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아들이 제일인 어머니라 해도 엄청 이쁘긴 했겠죠. 아들 못 낳아서 고생하신 분도 아닌데 왜 그리 저에게 아들 손주를 바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애 낳고 나서 어머니는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으셨어요. 초산이라 진통이 길었고 결국은 제왕절개를 했는데 저 하무터면 남편이랑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자연분만이 좋다면서 의사가 수술 권유를 했음에도 조금 더 버텨보겠다고 수술 동의를 안 해주고 결국 제 연락받고 온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셔서 애가 골반에 끼기 직전에 수술했을 정도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 남편에게 싫은 소리 절대 안 하신 분이에요. 외려 사위 기 살려주신다고 전셋집 공동명의 할 때도 아무 말 안 하셨고요. 그런데 저 애 낳을 때 시가 식구들이 저한테 하는 거 보고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모릅니다. 그 일로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가 사이가 껄끄러워지긴 했습니다. 본인이 딸이 있으면서도
어찌 며느리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그 집안에서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몸조리 해주신다고 와선 미역국 한번 안 끓여주시고 저희 친정엄마가 들고 오신 좋다는 미역 다시마 다 들고 집에 가신 대단한 분이세요. 산후조리 하는데 조리원 비용 한 푼 대주시는 거 없으면서 아들이 버는 돈으로 호강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문제는 그 말을 우리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하셨어요. 저는 그때 비몽사몽이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머니가 또 딸이 어쩌고 하셨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아니 애가 3kg도 안 되는구먼. 그걸 힘을 못 줘서 수술을 하니? 자연분만 애써봐라. 그날 저녁에 바로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애한테 젖도 바로 먹일 수 있어. 근데 수술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병원비에 산후조리비에 우리 아들이 너 병원비 대느라 허리가 휘겠다 휘겠어. 사부인, 혹시 사부인이 애를 하나만 낳은 것도 난산이 집안 내력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 집안인데 여기서 터는 애 못 낳겠다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듣자 하니까 지금 우리 딸 고생한 거 보고도 그런 말이 지금 나오십니까? 우리 딸 잡을 뻔한 것도 내가 겨우 참고 있는데 뭐라고요? 그런 소리 하시려면 아예 여기 있지 말고 가세요. 우리 딸 산후조리비며 병원비 다 내가 내줄라니까 사부인 아들 더 본다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요. 참. 김서방 얼굴 봐서 참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도 우리 딸 보고 할 말 하고 살라고 해야겠네요. 우리 딸 싫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집 자손 낳을 일 없을 테니 그런 줄이나 아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우리 친정엄마 사이가 틀어져 버리고 나서 엄마는 제가 혹여 시댁에서 홀대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셨고 친정 갈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꼭 당부를 하곤 했습니다. 마누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건 남편이라고 그렇게나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남편은 그 소리를 또 듣기 싫어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딸 데리고 가서 고생시킬 일 없을 거라 장담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태도가 좀 변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엄마랑 자기 엄마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그다지 기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남편이 결혼할 때와 달리 저에게 큰 소리를 쳤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신기하게 남편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원래 별 볼 일 없이 겨우 생활비 매출만 나오던 가게에서 그야말로 중박 정도의 매출이 나오게 된 거였죠. 그러다 제가 아이 때문에 일을 쉬면서 남편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 되자 그때부터 저를 깔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사이가 불편해지니 남편은 친정에도 잘 가려 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명절에도 일 핑계로 아이랑 저랑 가서 아예 한참 있다가 오라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오라고 등 떠미는데 싫다고 할 주부님들이 있나요? 저는 그나마 숨통 트이는 게 친정에 가는 거라 남편이 장기 출장이 있거나 혼자 친정에 가라고 해도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남편은 자기 딸을 엄청 예뻐는 했지만 육아에 큰 도움은 안 줬거든요. 아이 어릴 때는 너무 힘들어서 자연스레 제가 친정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남자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딴 생각을 한다는 걸요. 한참 나중에 안 거지만 남편은 우리 아이가 두 돌이 막 지났을 무렵부터 무려 6년간이나 내연관계를 지속한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 세 돌 지날 무렵까지 열심히 육아를 하다가 복직을 하고 내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종종거리며 살았던 거죠. 저는 오로지 새 식구 잘 살 생각만 했어요. 2번의 이사를 거쳐 전세 탈출도 했습니다. 전세 만기 다가올 때 마침 제가 눈여겨보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까지 했습니다. 웃긴 건 남편은 제 명의로 집을 하라면서 돈을 보탤 수 없다고 했어요. 친정에서 보태준 2억에 대출을 받으라고 했죠.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때 목돈을 들여 집을 마련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랑 딴 살림 차릴 궁리를 하는데 자기 돈을 집 사는데 보태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버는 돈도 많으니 집이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명의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세 얻을 때도 명의 운운하더니 막상 내 집 마련할 때는 공동명의 하자는 주장을 안 하길래 의아하긴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만해질 때까지 우여곡절 많았던 걸 어찌다 얘기하겠습니까? 남편과 트러블도 많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어요. 큰애 낳고 나서 제가 두 돌이 넘도록 애 가질 생각을 하지 않자 조선시대 같으면 소박감이라는 둥 별소리를 다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큰애 낳고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서 사실 애 낳는 건 접어버린 상태였는데 어머니 등살에 제가 힘들어하는데도 남편은 애 잘 낳는 것도 며느리 돌이라는 소리나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남편이 공동으로 생활비를 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 관리를 하겠다면서 우리 둘이 모으는 여윳돈으로 금을 사 모으겠다나요? 주식이니 뭐니 다 해봤어도 금태 그가 최고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좀 특이한 성향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버는 돈은 은행이 불안하다면서 집에 있는 금고에다가 5만 원권 현찰로 차곡차곡 모아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돈을 버는 것 같다나요? 가끔 자기 금고 열어 대단하지 않냐며 자랑을 했는데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나 다름없던 사람이었는데 현찰로 넣어둔 돈만 2억이 넘었고 심지어 금도 모아놨더라고요. 우리 아이 100일 때 돌 때 들어온 금을 잘 보관해 놓겠다길래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같이 썼습니다. 남편이 하도 특이해서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은행을 못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긴 남편은 인터넷 뱅킹도 해킹 걱정해서 안 쓰는 사람이었으니 말 다 했죠. 당신은 멀쩡한 은행 놔두고 왜 집에 있는 금고에 돈을 넣어? 나는 그게 더 불안하다. 금고 고장나거나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그래? 훔쳐가긴. 오히려 은행이 더 불안해. 당신 예금 보호되는 금액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겨우 몇 천만 원이야. 그 돈 이상은 절대 은행에 안 넣을 거야. 금리도 얼마 안 되는데 넣어놔봤자 뭐 하겠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아휴, 이게 다 얼마야? 금만 해도 금액이 꽤나 되겠는데? 현금보다 금이 더 좋더라. 금값이 엄청 올랐지 뭐야? 아무튼 당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금고 당신 책임이니까 비밀번호는 잘 기억해두고 있어? 금고 비밀번호는 우리 아이 출생연도와 생일이었는데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알아두라기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했어요. 부부 사이에도 계산이 철저했고 허튼 돈 쓰는 걸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 돈 쓸 일이 생겨도 인색하게 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친정에게는 어찌했는지 말해 뭐 하나요? 어쨌든 가끔 남편이 금고를 열 때 빼고는 제가 그 금고를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는 분노에 가득 차서 그 금고를 열게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혼 10년 차 무렵 저는 우연찮게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살면서 저를 점차 홀대하는 남편이 미워도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 벌고 애쓰는 줄만 알았는데 황당하게도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지속해오던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도 참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외도가 길어지면서 저에게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나 봐요. 남편은 핸드폰에 비밀번호 설정도 안 해놓고 다닐 정도로 제가 본인을 철석같이 믿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모처럼 쉬는 주말 늦잠을 하도 자길래 안 깨우고 내버려뒀는데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깰까봐 몇 번 그냥 끊다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 건 사람이 부동산 사장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엉뚱한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사장님 지금 전화 못 받으시나 봐요.
강현이님 맞죠? 어제 사장님이 가게 예약하겠다던 오피스텔이요. 다음 주에 계약하자는데요. 사장님이 지금 전화 받기 곤란하시면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일단 잘못 걸린 전화는 아닌 듯 했어요. 그리고 낯선 여자 이름을 말하면서 당연히 우리 남편과 같이 있을 거라고 부동산 사장이 생각한 것도 웃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팍 오더라고요. 지금 전화 받기 곤란하니 문자로 보내놓으시죠?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사장은 우리 남편과 그 강현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 관계인 줄 알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이 저 말고 오랜 기간 바람 피운 여자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 후 남편을 지켜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더라고요. 남편 외도 알고 나서 한 일주일은 멍했어요.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이를 데리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남편 놈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에 와서 반찬 투정을 하거나 자기 엄마를 뭘 사주라는 둥 챙겨주라는 둥 얘기를 할 때는 그 주둥아리를 확 비틀어버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말도 못하고 근 한 달을 끙끙댔어요. 아이가 혹시 불안해할까봐 남편에게 먼저 밝히고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알고 나니까 눈에 왜 그리 잘 보이는지. 남편은 치밀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왜 몰랐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대놓고 가방에 넣고 다니던 내연녀에게 얻어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와 저와 우리 아이가 간 적 없는 곳에서의 식사 영수증, 차에서 나온 주차권 쓰레기와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등등. 가장 빼도 박도 못할 증거야 뭐 남편 핸드폰에서 나온 증거였죠. 저와 사이가 소원해지는 때에 남편 놈은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게 명확해지니 사람이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이혼 준비하는 사람들 모인 카페부터 가입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추천받아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다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휘둘려 내 것을 포기하고 나오지 말라는 말이더라고요. 이혼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증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모아야 한다며 남편 앞에서는 여우주연상급 연기를 해야 한다더군요. 이혼 준비를 하면서 새삼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도 내 아이 키우느라 화장품 하나,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돈 모았던 것. 남편이 같이 돈 모으자는 말을 철석까지 믿고 열심히 돈을 붙인 것. 시댁에 때 되면 할도리 다 하고 신우며 시모며 살뜰히 챙긴 게 다 부질없고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미운 이 인간 간신히 참고 있는데 주변에서 도움을 안 주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 얘기만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막 이혼을 준비하던 그 와중에 31살 된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우이요?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그런가 천지분간을 잘 못했고 저랑 그다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본인한테 줄 선물 향수만 사왔다고 울었던 일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동생 정도면 명품백가 아니라도 명품 지갑 하나 정도는 사다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울 만큼 본인만 아는 성격입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이랑도 그리 사이좋은 남매도 아니에요. 그때도 이 집안 참 웃긴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보통 오빠들 같으면 다음에 사준다고 하거나 용돈으로 때우거나 했을 텐데 뭔 지랄이냐고 동생이랑 싸웠던 사람이 우리 남편입니다. 동생이랑 터울이 지는데도 남편도 이기적인 성격이고 신우도 그렇습니다. 서로들 본인 생각만 하는 거죠. 한창 이혼 준비를 하는 중에 시댁 가족에서 큰 중대사가 생긴 거라 솔직히 말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자기 딸 결혼하는데 왜 저를 그리 달달 볶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위로 장가온다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신우 결혼 문제를 상의하자고 하시며 저를 보자고 하셔서는 대단한 사위를 보게 생겼다고 한껏 들떠서 저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예, 윤지애미야. 너 우리 가연이 신랑감 다음 주에 인사로 오기로 한 거 들었지? 애우 백화점에 가서 신경 써서 입히고 너도 화장기 없이 오지 말고 제대로 갖춰 입고 와. 글쎄 내가 의사 사위를 보게 생겼다. 내가 니들 결혼할 때 급하게 시키느라 뭐 하나 요구한 것도 없고 마음을 비웠었잖니. 근데 글쎄 이런 복이 굴러 들어왔지 뭐냐.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의사가 나오는구나.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며느리는 성에 안 차셨을 텐데 다행이에요. 근데 오늘은 왜 보자고 하신 건지. 얘는 내가 왜 보자고 했겠니? 네 신우 결혼하는데 니들 도움이 필요해서 보자고 한 거야. 우리 가연이가 계속 공부하고 신부 수업하느라 돈이 없잖아. 오빠랑 올케 언니가 도와주면 좀 좋겠니? 글쎄, 신우이가 결혼은 하는데 모은 돈이 없다네요. 당연히 없겠죠. 제가 그동안 봐온 신우이는 얼굴에 몸에 두루두루 투자하느라 없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나마 얼굴은 반반해서 어찌 재수 좋게 의사는 잡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우리 도움을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사실 당황스럽더라고요. 돈 보태라는 말인지 알면서도 대체 돈을 얼마나 원하시는 건지 한번 물어는 봤어요. 뭘 어떻게 도와달라시는 거예요? 의사 집안에서 우리 아가씨랑 결혼하겠다 그런 거면 조건 안 보고 사랑으로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솔직히 요즘 의사랑 결혼하려면 예전처럼 키 3개로는 안 된대요. 요즘은 병원 개원까지 해줘야 한다던데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려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도 모자랄 텐데요? 어머니가 제 말에 짐짓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아주 대차게 황당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네가 나보다 잘 알아서 좋겠구나. 근데 사위가 우리 가연이를 좋아하긴 하나 봐. 글쎄 개원이니 뭐니 하는 건 말도 안 하더라. 대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긴 영 마음이 불편하지 뭐냐. 병원 차려줄 능력은 없지만 차라도 사주려고 해서 너 좀 보자고 한 거야. 외제차 정도는 사주는 게 이치에 맞지 않겠니?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가연이 결혼 준비하는 비용 딱 2억만 보태거라. 순간 저의 예상을 뛰어넘은 금액을 듣고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이라뇨. 네? 어머니 2억이라고요? 지금 2억이라고 하신 거 맞아요? 어머니, 아무리 저희가 둘이 번다 그래도 2억이라뇨. 아가씨가 결혼 비용을 하나도 없으면 모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게 맞죠? 저희 2억은 어려워요. 윤지 아빠한테 말해도 펄쩍 뛸걸요? 그의 성격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애비 설득 좀 해보라고 미리 말하잖니. 그놈이 순순히 줄 것 같으면 너 따로 보자고 하지도 않았어. 암튼 의사가 집안에 들어오는 문제야. 집안에 의사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이득 보는 게 많은 줄 알아? 너랑 애비도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일이야. 어디 가서 의사 심해부 있다고 해봐라. 다들 너한테 함부로 못할 거다. 니들은 집도 있고 애비가 버는 돈이 얼마니? 2억집은 니들 모은 돈에서 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 무슨 차를 사주시려고 2억을 바라세요? 어머니, 그 돈 어지간한 동네 전셋값이나 다름없는 돈이에요. 2억이라니. 혹시 예비 심해부가 병원 개원 말고 2억 달라고 하던가요? 어머니는 뜨끔하는 표정이었지만 당신이 해주고 싶은 거라며 굳이 강조를 하더군요. 이혼을 준비하는 저에게 신우의 결혼 비용으로 2억을 보태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집안은 남편 놈이나 시모나 신우나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시면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2억을 보태란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 남편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뭐 2억?
2억이 네 집 애 이름이야?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신데? 가연이 신랑감 의사만 의사지 왜 그런 큰 돈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건데? 당신 설마 드리겠다고 한 거 아니지? 그런 돈이 나한테 있을 리가 있어? 당연히 나도 못 드린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 돈 있는 줄 어찌하시고 막무가내셔. 아가씨 모은 돈이 꼴랑 1,500이래. 그 돈으로는 호텔 예식비도 겨우 충당한다고 걱정하시더라. 암튼 나는 아무리 동생에게도 그런 돈은 못 줘. 어디 그놈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네. 상견례도 하기 전에 결혼자금 2억을 여자 쪽 집에 보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 돈이면 다른 데 투자를 하겠다. 남편은 2억은 못 준다면서 저에게도 보태겠다는 말 하지도 말라며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6년간 자기 내연녀에게 쓴 돈은 그 돈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은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집 얻어준 보증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그 돈은 아까울 줄 모르고 자기 가족한테 아주 돈 쓰기를 벌벌 떨더군요. 남편은 자기 여동생 결혼한다는 신랑감을 보고도 계속 못마땅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만 혹여 사이가 마음 틀어질까봐 아주 고군분투를 하셨죠. 어머니는 예비사위가 의사라는 사실만으로 눈에 뭐가 쉰 것 같았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장인 장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 그 반대라 웃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날 예비 심해부가 돌아가고 나서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사위 들어오면 우리도 나쁠 거 하나 없다는 말로 돈 2억을 남편에게 달라고 또 말씀하셨고 남편은 싫다고 하고 급기야 모자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엄마, 가연이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며 신발이며 죄다 명품에 씀씀이 보통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나이 31에 모은 돈이 3천도 없으면서 의사한테 시집 가겠다고요? 저는 2억 줄 돈 없고요. 그 돈 보태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달란 말 마세요. 의사 사위가 뭐가 그리 대단해요? 아까 보니 나보다 멍청한 것 같던데 대체 그놈이 어딜 봐서 좋다는 건지. 오빠는 내가 시답 주는 놈한테 시집가길 바라? 2억 그거 아까운 돈 아니야. 의사가 한 달 버는 돈이 얼만데 그까짓 2억 내가 결혼하면 1년 만에도 줄 수 있어. 오빠랑 언니가 나 이럴 때 한 방에 도와줘야지. 설정 끝에 결국은 신우이가 신경질을 내며 울고 나서야 그 상황이 끝났죠. 저는 관전하듯이 이놈의 집구석 인간들 지켜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혼 발표하면 아주 볼만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에 문득 남편을 엿먹일 방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에게 오후에 집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남편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우셨다가 제가 만나자는 말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일하러 나가자마자 금고를 열어 현금 2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 있는 금도 모조리 챙겼어요. 그날 굉장히 저는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금과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불안해서 일단 금 거래소에서 금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소장을 접수해달라고 하고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진행 과정을 대략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약속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안색이 아주 파리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오니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상심이 크시죠? 의사사위 보려면 솔직히 2억이 큰 돈도 아닐 텐데 혹시 그날 아가씨 신랑감이 뭐 더 얘기한 건 없고요? 없기는. 그쪽 집안에서는 개원은 안 바래도 우리가 현금 2, 3억 해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더구나. 그게 어려우면 장가 보낼 생각 없다고 했대. 우리 가연이가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30 넘어가면 의사는커녕 교사도 못 만난다고 난리지 뭐니. 집을 팔아서라도 해줘야 하나 고민 중인데 그래도 나랑 네 아버지 살 집은 있어야 하잖니. 어머니,
그래서 제가 그이 모르게 일단 2억 오늘 들고 나왔어요. 급한 대로 일단 드릴 테니까 결혼 비용으로 쓰시고 나중에 우리 그이한테 제가 마지못해 드렸다고 해볼게요. 대신 제가 가져다가 드렸다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금세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요. 제 손까지 부여잡더니만 이러셨습니다. 아이고, 네가 나를 살렸어. 우리 가연이 시집갈 수 있겠구나. 알았다. 내가 절대 네가 돈 들고 왔다는 말 안 하마. 네가 나한테 하도 시달려서 돈 내준 거라고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어. 아무튼 나중에 우리 가연이 결혼하고 나서 꼭 의사 심해부덕 볼 수 있게 하마. 내가 이 돈은 일단 이서방한테 건네주고 결혼 준비하라고 해야겠다. 고맙다, 고마워. 글쎄요. 제가 이 집에서 과연 덕볼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암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도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저는 어머니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의 의미보다는 제가 건넨 돈 2억에 신이 난 나머지 다른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과연 금고의 돈이 없어진 걸 알아챌까 싶었는데 며칠 동안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글쎄, 제가 건넨 2억을 시어머니가 예비사위에게 바로 건네었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기분이 왠지 싸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색이 되더군요. 뭐라고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억을 받고 그놈이 사라졌다뇨? 아니, 제발 울지만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셨겠죠. 저한테 돈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남편 놈은 전화를 끊고 나서 다급하게 금고 있는 방으로 달려가더니만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텅텅 비어있는 금고를 보고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뻘개진 눈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엄마한테 내 돈 몰래 꺼내서 돈을 준 거냐고! 뭐? 어머니가 그러셔? 어머니가 당신 없을 때 나를 하도 들들 볶길래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지. 근데 당신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긴. 가연이 결혼한다던 그 의사놈이 글쎄 돈 받더니 잠적했대잖아. 그게 뭐겠어. 그놈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아우, 내 돈. 당신 제정신이냐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냐? 당장 그 돈 찾아내. 아니, 당신이 내 돈 채워놔. 저는 화나서 길길이 날뛰는 남편에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채워놓기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나도 예상치 못했는데. 하늘이 당신 죄를 알고 벌 주나 보다. 안 그래? 당신이 나한테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잖아? 참 대단해. 아무리 오래 나 몰래 바람을 피웠다지만 이제 죄책감도 없나 봐? 그러자 방금 화를 내던 그 인간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지금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지금 내 돈 2억 얘기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 입으로 또 말해야 해? 나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 오늘에야 그걸 까네, 내가. 조만간 이혼소장 당신 본가로 갈 텐데 지금 줄 테니까 미리 보던가. 이혼소장을 냅다 남편놈에게 던져버린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6년간 외도하면서 나를 속였는데 돈 2억 당신 동생 결혼 비용으로 줬다고 뭐가 어째? 나한테 돈을 내나? 당신이야말로 내 위자료 줄 준비나 해놔. 그동안 당신 버는 거 나는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라. 그년한테 갖다 바친 돈이 나한테 준 생활비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디 오늘 한번 통장 까볼래? 당신 시누이도 덜 떨어져서 사기당한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돈 준 거 뭐 사기당할 줄 알고 줬겠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들들 볶으셨는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어쩌겠어. 그 돈을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당신 엄마가 쓴 건데.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받으려면 당신 엄마나 잘나신 동생한테나 받지 그래? 남편은 제가 외도를 전부 안다고 하자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인간은 자기 돈 2억을 영영 못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억울해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바람 피운 건 내 잘못 맞아. 그래도 내 돈. 내 돈을 왜 당신이 엄마한테 주냐고. 아이, 내 2억. 주저앉아서 억울한 듯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는데 누가 보면 꼭 그 인간에게 제가 잘못한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겠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은 알다시피 4명이 내 집이야. 당신 돈 안 들어간 내 집이니까 조용히 나가줘. 재산분할 불만 있으면 앞으로 소송해서 한번 다퉈보자. 어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대신 내가 승소하면 위자료랑 소송 비용 당신이 전부 내야 할 각오는 해야 할 거야. 당신 집은 싸놨으니 전부 어머니 댁으로 보내줄게. 우리 그만 끝내자. 당신하고 산 10년 세월 나 정말 할 만큼 했고 미련 없어. 아무리 내가 이해심이 많아도 나 배신하고 다른 여자한테 집까지 얻어준 남자랑 내가 어찌 사니? 당장 나가줘. 남편은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더라고요. 도망치듯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본가로 가버리더군요. 남편을 내쫓아버리고 나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야말로 시댁은 풍비박산이 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우이 혼인빙자 사기당해 돈 뜯기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남편도 저에게 이혼 소송 걸려 집에 와 있으니 어머니가 복장이 터지셨을 거예요. 왜 그 인간이 상간녀 집으로 안 갔나 했는데요.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자 상간녀가 글쎄 위자료를 남편에게 달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혼한다는 말 믿고 사기당한 거라면서요. 결국은 저에게 소송 당하자마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남자는 그럴 수 있다면서 한 번은 용서하라는 개소리를 하시다가 제가 말이 안 통하니 급기야 저에게 쌍욕까지 시전하셨죠. 의사사위 볼 생각에 꿈에 부풀었던 어머니는 화병에 걸리셨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어머니에게 건넨 돈 2억을 참아 달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본인 엄마가 다 받아서 쓴 돈을 저에게 달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 양육권 가져오고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랑 재산분할 정확히 다 받고 상간녀에게도 2천만 원 넘는 위자료를 결국 받아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소송하길 참 잘했다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는 톡톡히 제 받을 몫을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는 인간인지 우리 딸 생각해서 금 판도는 저에게 따로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참 대단한 이심 쓴다고 한마디 해줬네요. 저와 우리 딸에게 상처 준 게 금값보다 더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은 하는 사업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어쨌든 돈에 집착이 심한 사람이니 자기 살궁리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후 종종 아이 때문에 연락을 해야 할 일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전 심호의 어이없는 합가 제안을 받고 단칼의 거절로 번호까지 차단해버렸죠. 당분간은 우리 딸 면접 교섭도 안 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니 본인 아들 잘못이 점점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 건지 저는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나온 거 참 잘했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거네요. 저의 이혼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다들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